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차 미분 회로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자, 2차 미분 회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 미분 회로를 푸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자, 이제 초기 조건이 이제 두 개 쓰인다는 것, 그리고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쓰인다는 것, 그 부분만 이제 차이가 났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요. 일단 2차 미분 회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뭐 1차 미분 회로와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을 뭐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뭐 s제곱 플러스 a1에 s 플러스 a0 이퀄 0이라고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근의 형태가 자, 만약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오버 댐핑 케이스가 되고요. 자, 이게 중근의 경우에는 자, 크리티컬 댐핑이 되고요. 그리고 자, 복소근을 갖는 경우는 자, 언더 댐핑의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쇄비로 또 표현할 수 있었죠.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 감쇄비가 1인 경우,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 응답을 표현하는 형태가 좀 달라졌었습니다. S1, S2라고 하는 그런 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K1 exponential의 S1t 더하기 K2 exponential의 S2t의 형태가 됐었고요. 중근을 갖는 경우는 자, K1 exponential의 ST 플러스 K2 곱하기 t 곱하기 exponential st의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소근을 갖는 경우는 k1 곱하기 exponential 시그마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exponential 시그마 t가 빠졌네요. 그리고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표현되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그마와 오메가는 요 근이 시그마 1 더하기 뭐 코스 j 오메가의 형태일 때에 자, 이 근의 죄송합니다. 시그마 1이 아니라 이게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또 다른 거는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형태일 때 자, 허수부가 오메가, 실수부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의 근의 형태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고, 자, 강제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시험 강제해를 두고 푸는 건데, 임의의 상수 A, 그러니까 직류전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했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전압을 가정한다고 하면 V0의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조건은 dt분의 dv의 자, t equal 0 플러스일 때 이 값을 구해서 자, k1과 k2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점 잘 기억하고 자, 이번 시간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dt제곱분의 d제곱 v가 ft라고 하는 이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자, 고유 응답은 뭐 구하는 게 비교적 단순하죠. 자, 지금 여기 제곱의 2차 미분 항만 있기 때문에 s제곱 이퀄, 자, ft는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0으로 두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s제곱 이퀄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s1과 s2가 0이라는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t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중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k1 exponential st 더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exponential s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s1과 s2 값 대신에 0을 넣어주면 자, 이와 같이 k1 더하기 k2의 t가 된다라는 것
방금 전에 우리 복습할 때 내용을 되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강제 응답을 구하게 되는데 FT의 형태를 이제 정해 보겠습니다. FT가 2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VF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를 A로 놓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시험 강제를 A로 놓고 이 A 값을 이제 V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값이 2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는 것처럼 시험 강제를 어떤 상수로 두게 되면 자, 절대 2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일단 t를 더 곱해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a에 t를 곱해서 at를 이제 시험 강제로 두게 되는데, 자, 이거를 다시 또 이제 위에 써 있는 이 식에 대입을 하고 구하더라도 미분이 되어서 0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자, 여기에 t를 한 번 더 곱해서 vft를 at의 제곱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a equal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a 값이 1이 되죠. 자, 그래서 vf는 t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otal solution, 완전 응답 ft equal 2일 때를 구해보게 되면 xn과 xf의 합이 되고 k1 더하기 k2t의 t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k1과 k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초기 조건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ft를 임의의 상수 2가 아닌 다른 값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근의 형태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가 이번에는 이제 t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제 테이블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at 더하기 이제 b로서 우리가 시험 강제를 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대입해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자, 그 값이 t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다시 또 t를 곱해주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vf를 at의 제곱의 형태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 a가 t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t를 한 번 더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at의 3승이 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6at가 t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a가 6분의 1이 되고 그래서 vf 값이 6분의 1 t 3승이 되어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서의 완전 응답이 구해진다는 점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예제를 계속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주어진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졌죠? VC 제로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6V, IL 제로라고 하는 값이 1A가 된다라고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IT라고 하는 전류의 값을 구하라고 되었는데 IT라고 하는 전류는 이 회로의 내부에 흐르는 이제 메쉬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렬 연결 회로에서의 이제 RLC 회로의 이제 해석을 해볼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해주고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전압 상승이겠죠? 자, 그래서 KV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가 5I만큼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1 곱하기 dt분의 di만큼, 자, 여기 이제 1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자, c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어쩌고 저쩌고니까 자, 4 곱하기 자, 0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 그리고 자, 초기값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접근값이죠. 자, 초기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값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된다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을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t제곱분의 d제곱 i 더하기
자, 5 곱하기 dt분의 di 그리고 4i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강제함수 부분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고유응답을 구하게 될 거고요. 자,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 이퀄, 자, 0으로 둬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S값,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개의 실근이고, 자, 이때의 오버댐핑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강제응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응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자, 이것을 기준으로 시험 강제해를 이제 설정해야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테이블, 그 테이블은 이제 테이블 7.1이라고 우리가 제가 이제 부르는데, 자, 그 7.1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면 시험 강제해를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로 둘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넣고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4를 곱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지게 되고요. 자, 계산 결과 a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로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구했었던 고유응답과 자, 지금 방금 구한 강제응답의 합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k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더하기 강제응답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k1 값과 k2 값까지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k1과 k2 값은 이제 뒤에서 마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내용을 여기 적어 두었고요.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초기 조건,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식이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IL의 제로라고 하는 것이 1A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고 그 값이 1이 된다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k1 더하기 k2 더하기 자, 2는 1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k1 더하기 k2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자, 이 전류 i에 대한 1차 미분에 t equal 0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t equal 0 플러스의 값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 거냐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dt분의 di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자, 지금 아래쪽에 쓰여진 이 식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t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5i의 제로 플러스 dt분의 di의 t equal 0.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죠. 거기에 자, 지금 여기 이 위에 t가 0이 되기 때문에 적분관이 0에서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건 무시하면 되고요. VC의 제로 값은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6V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대신 써주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t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2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지금 이와 같은 계산을 거쳐서 3이 나오게 되고요. 자, 아까 봤었던 지금 이 값이 3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4k2 이퀄 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들 잘 알겠지만 이제 혹시나 이제 잘 모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자, I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위에 쓰여져 있는 이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t equal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t니까 k1에 마이너스가 붙고 exponential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다시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나오고 k2 exponential 마이너스 4t
더하기 자 마이너스 2에 곱하기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자, 여기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1로 되고 여기도 1로 되고 여기도 1로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k1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4k2 그리고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고 그게 여기 있는 이 식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이 값이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equal 3이라고 놓고 풀게 되면 자, 아래 식과 같은 조건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k1 값과 k2 값을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구했었던 이제 두 개의 조건식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 K1이 1, 그 다음에 K2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완전 응답, 그러니까 일반 응답이 되겠죠. 완전 응답의 일반 해에다가 K equal 1, K1 equal 1, K2 equal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되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T 값의 완전 응답, 자, 단위가 빠졌네요. 완전 응답을 구한 것이 됩니다. 자, 이 과정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1차 미분 방정식과 이제 동일한데, 자, 2차 미분 방정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유 응답의 형태가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요것만 잘 기억하면 1차 미분 방정식과 동일하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v1t와 이제 v2t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t equal 0보다 클 때에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t equal 0에서 이제 어떤 뭐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t가 0보다 클 때, 죄송합니다. t가 0일 때 스위치가 열리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DC 스테이트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 직류 정상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초기 조건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정상 상태 해석을 해야 되죠. t equal 0 마이너스에서 자, 직류 정상 상태일 때 우리가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단락시킨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회로를 보면 커패시터가 두 개 있습니다. 인덕터는 이제 없고요. 커패시터가 두 개 있는데 그 커패시터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락시키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개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으니까 여기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저항과 지금 도선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저항 역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A의 전류원과 1옴의 저항만 있는 굉장히 단순한 회로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V1이라고 하는 값이 될 때까지는 자, 여기 0V, 자,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0V죠. 자, 쭉 따라가면서 지금 12A가 12A 전류원이 있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치는데 자, 1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나서 다시 0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전류원에서 얼마만큼의 전압을 생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0V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1옴 저항에서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V1에서의 값이 자, 12V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12V가 되고요. V2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0V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전압의 연속성이 있겠죠. 지금 연속성이 있는 이유는 여기와 여기가 커패시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V1의 제로 플러스, V2의 제로 플러스 값도 12V 그리고 0V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이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노드가 있죠.
지금 V1 그리고 이제 V2에 대한 노드가 있는데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전류가 V1 노드로 전류원에서의 전류가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들어가는 전류가 12A가 되고요. 나가는 전류가 하나는 커패시터를 거쳐서 나가게 되니까 C 곱하기 DT분의 dV1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커패시턴스 상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생략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저항을 거쳐서 나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V1-V2를 1옴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식이 하나 주어지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드에서는 모두 다 나가는 전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커패시터를 거쳐서 나가는 전류는 2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2로 죄송합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2 곱하기 dt분의 dv2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2분의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2와 같습니다. 그래서 V2를 2분의 1옴으로 나눠준 것이 지금 2분의 1옴 저항을 거쳐서 나가는 전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V2-V1을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0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주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이 되게 되고요. 자, 지금 1번 식에서 우리가 V2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 이 V2 값을, 자,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하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대입한 과정이고요. 정리를 했을 때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푸는 과정을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고용답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답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 미분했으니까 S제곱 더하기 2분의 5의 S 더하기 1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인 다시 말하면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 S1과 S2 대신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를 A로 두겠습니다. A로 두고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A 값을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는 0이 돼서 없어지고 여기도 미분돼서 0이 되어서 없어지고 A 이퀄 1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V1F T 이퀄 18이라고 하는 강제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V1T는 자,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서 이제 설정을 했고요. 자, 이제 K1과 K2 값을 우리가 구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처음에 구했었던 이제 초기 조건을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자, V1 제로 플러스는 12V니까 여기서는 이제 V1 제로 플러스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V1의 제로 플러스 값은 자, 이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한 후에 그 값이 12가 된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K1 더하기 K2 이퀄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V1t라고 하는 이 값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지금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dt분의 dv 자, 구해줘야 되는 게 지금 초기 조건인데 자, dt분의 dv1의 t 이퀄 0 플러스 값을 구해야겠죠. 자, 이것을 구하려고 보니 자,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전류 i죠. 자, 그리고 이것의 0 플러스 값, i의 0 플러스 값을 우리가 같다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식을 변형을 시키면 자, 이와 같이 변형이 되게 되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여기 있고, 지금, 자, 우리가 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우리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자, 이것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i0 플러스, 죄송합니다. 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여기에 흐르는 요 전류죠. 자, 지금 이 전류,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썼었던 V1 노드에서의 이제 KCL을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dt분의 V1 더하기 V1-V2는 12라고 하는 이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할 건데요. 자, 이 값이 지금 i1 값과 같으니까 i1의 제로 플러스는 자, 지금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2-v equal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 요 써 있는 이것은 여기 있는 요 저항과 전압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i1의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값은 자,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도 0이 되는 것이고 그 두 개의 이제 식이 나왔으니까 K1과 K2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K1이 2, K2가 마이너스 8이 구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완전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V1t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K1 값과 K2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했었던 이제 V2는 뭐 V1에 대한 식이 있었죠. 자, 그 식이 여기 다시 쓰였고요. 여기에 이제 V1을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여기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고 여기에도 대입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아래의 식과 같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i1t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t가 0보다 클 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네요. 자, 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만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지만 여기 뭐 지금 그래프로서 VGT라고 하는 강제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0까지는 이제 지금 12V라고 하는 값을 유지하다가 0일 때 t 0일 때 이제 0으로 바뀌는 무전원 회로로 바뀌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t가 0보다 클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무전원 상태에서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인가되어 있는 초기 조건을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 VGT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고 자, 0-1일 때는 12V 그리고 자, 이때에 i1의 0 마이너스 값은 12A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이것이 단락되게 되고요. 여기가 개방되게 되죠. 자, 그럼 남는 것은 지금 12V 전압원과 1옴 저항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i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지금 12A가 되게 되고요. i2 같은 경우는 개방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t가 0보다 클 때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 메쉬와 이제 오른쪽 메쉬에서 다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자, 전압원이 이제는 0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KVL을 쓰게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자, 전압 강화, 지금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2분의 1 곱하기 dt분의 di1, 그리고 1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가 자, i1과 i2가 방향이 서로 반대로 흐르고 있으니 1 곱하기 i1 마이너스 i2 이퀄 0으로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메쉬에서의 이제 KVL을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i2 1 곱하기 i2 그리고
지금 2분의 1 페롯에서의 전압 강하 2 곱하기 뭐 0 플러스 분의 t까지 i2 d 타우, i2 타우 d 타우, 그 다음에 vc의 0 플러스, 그리고 자 여기 사이에 낀 1옴 저항에서는 1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자, dt분의 di2 더하기 2i2 더하기, 자, 여기서의 dt분의 di2 마이너스 dt분의 di1 이퀄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식에서 지금 이 식에서 i2는 2분의 1 곱하기 dt분의 di1 더하기 i1으로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계산식을 쓸 수 있고, 자, 그 계산의 결과가 지금 4번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dt제곱분의 d제곱 i1 더하기 2 곱하기 dt분의 di1 더하기 2i1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 그리고 완전응답까지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고유응답만 구하면 되고, 이제 강제응답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강제함수, 다시 말하면 이제 전원이 이제 0으로, 전압원의 값이 0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유응답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두 번 미분되었기 때문에 s제곱, 그리고 자, 한 번 미분되었기 때문에 2 곱하기 s. 자, 여기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i1이니까 여기가 s가 아니라 2가 쓰여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s1과 s2 값을 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시그마 값이 마이너스 1, 오메가 값은 자, 1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을 때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b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그마 값과 오메가 값을 대입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b1 값과 b2 값을 구하기 위해서 i1의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dt분의 d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도입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우리가 i1의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값을 이미 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원래 커패시터가 있었죠.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다시 말하면 VC의 제로 플러스 값 같은 경우는 지금 1옴 저항에 있는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은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12V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초기 조건에 의해서 동작하는 이 회로의 제로 플러스 상태에서의 전압원 그리고 전류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인덕터의 위치에 I1의 제로 플러스 값이 12A이기 때문에 12A 전류원이 T 이퀄 제로 플러스인 상태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T 이퀄 제로 플러스인 상태에서 12A의 전류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 12V 전압원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I1의 제로 플러스 값은 12A가 되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VC의 제로 플러스 값은 12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자, I2의 제로 플러스 값은 이제 0의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바깥쪽에서의 KVL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VL의 제로 플러스 값으로 두고요. 그래서 VL을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아우터 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를 제외한 이렇게 했을 때 KVL입니다. 자, VL을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자, 1 곱하기 여기 i2의 제로 플러스가 지금 여기서의 전압 강화, 그러니까 요 1옴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되는데 i2의 제로 플러스 값이 0이니까 이 부분 제외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이 자, 12V만큼의 전압 강화를 거쳐서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VL의 제로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12V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dt분의 di1의 제로 플러스 값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덕터를 가로로 들어서는 전류와 같으니 dt분의 dil의 제로 플러스 값으로 놓을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L분의 1 곱하기 V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으니 자, 이 값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과 같은 것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24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B1 값과 B2 값이 12와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I1T라고 하는 값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으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양단에 걸고 있고, 이것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부 에너지가 끊어지게 되면 이것이 전압원으로서 순간적으로 동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덕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원으로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VCT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어진 회로를 보면 지금 강제 함수가 이제 UT라고 하는 유닛 스텝 펑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0보다 작은 시간에서는 0의 값을 갖고 이제 0보다 큰 시간에서는 이제 1의 값을 갖는 그런 전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RLC 이제 직렬 연결 회로인데 지금 보면 이 R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저항값에 따라서 이제 근의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초기 조건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초기 조건에 대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인데, 자, 유닛 스텝 펑션으로 표현된 강제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자, 초기 에너지가 0이다 라고 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이제 KVA를 써볼 것이고요. 자, 그때를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여기 1헨리,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자, 전류 IT가 지금 안쪽에서 이제 메쉬 커런트로 이제 흐르고 있고요. 자, 1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이 이제 1헨리,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R 곱하기 I가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요것이, 자,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UT에 의해서 생성된 전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1번식의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자, dt제곱분의 d제곱 I 곱하기 R 곱하기 dt분의 di 플러스 자, 4i equal 0이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해주면 자, 두 번 미분된 것을 s제곱 플러스 한 번 미분된 것을 s라고 놓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r을 곱하고 그리고 4를 써주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r이라는 값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r의 값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자, 근의 형태가 이제 두 개의 실근 그리고 중근 그리고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답의 형태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임계 저항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해볼 텐데요. 자, 임계 저항값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것처럼 자, 그 감쇄비가 1이 되는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감쇄비가 1인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면, 자, 4옴에 해당하는 것이 임계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임계 저항값 4옴인 경우가, 자,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R 값 대신에 4를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S1 값과 S2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때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그리고 K2 곱하기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을 특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조건식이 필요하고요. 자, 첫 번째 조건식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초기 에너지가 0이다 라는 것을 놓고 풀면 되고, 자, 두 번째 조건식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한 번 미분한 것에 자, 0을 대입했을 때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 조건은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초기 조건은 일반적으로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KVL을 쓰던 KCL을 쓰던 그 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식 중에 지금 이 값에 t = 0 플러스 1 때를 대입하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식이 여기 그대로 쓰인 거고, 그때 t가 0 플러스 1 때를 대입해서 우리가 그 초기 조건을 풀어준다라고, 다시 말하면 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식을 다시 썼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은 이제 앞에서 반복되었었던 식이고요. 자, 여기 이 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아래쪽에 지금 식을 다시 써줬죠. 자,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그리고 r 곱하기 i의 제로 플러스 더하기 자, 여기 t 대신에 제로 플러스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이 식은 자,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VC의 제로 플러스 값 이퀄 0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이 여기 있고요. 자, 이 값이 지금 R 값이 4인 경우에 4인 경우를 우리가 여기서는 가정하게 되는데, 자, I 제로 플러스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냥 자, 요 값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이제 1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를 지금 여기 이제 써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초기 조건을 구했습니다. 자, i 제로 플러스 값은 0이고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자, 지금 요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제로 플러스 값을 넣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요 조건식을 이용하는 식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I 제로 플러스 값이 K1 이퀄 0이 되고요.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식이 여기 적혀 있고요. 자, 그것에 이제 제로 플러스를 넣었을 때의 값이 이렇고 이 값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K1 값이 0 그리고 K2 값이 1인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각각 대입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IT가 그냥 INT가 되는 이유는 자,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에서 강제 함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자, 강제 응답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IT라는 것은 고유 응답인 INT와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IT 값을 구해줬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VCT라는 값이었습니다. 자, VCT라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었고, 자, VC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회로의 KVL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KVL을 적용하게 되면 R 값이 4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했었으니까 4 곱하기 IT 더하기 1 곱하기 dt분의 dit
더하기 자 VCT 이퀄 1이라는 요 KV의 식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VCT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지금 IT 값을 우리가 여기 구해 두었기 때문에 이 여기서 구한 IT 값을 여기와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VCT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임계 저항값이 임계 저항값 4옴이라고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해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제 그 값이, 해가 달라지는 것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고, 자, 그 경우와 마찬가지인 얘기가, 자, 이 저항값이 임계 저항값인 4옴보다 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냥 임의의 값으로 4옴보다 큰 5옴의 저항값을 갖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R 값을 5로 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특성 방정식이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S값이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인 그런 값을 갖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은 R 값에 상관없이 이제 같은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초기 조건은 앞에서 구한 것과 같은 형태로 같은 초기 조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 여기는 s1t, s2t가 되는 이와 같은 근해 형태가 되는 것이고, s1과 s2 대신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라는 값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it라고 하는 값이 자,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고요.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초기 조건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t 대신에 0을 넣고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놓게 되면 k1 더하기 k2가 0으로 놓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k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곱하기 k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t 값 대신에 0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한 여기서 이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4k2가 1이 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1과 k2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it 값을 우리가 구한 것이고요.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KVA를 적용을 해서 VCT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더댐핑 케이스에 대한 해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더댐핑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계 저항값이 4옴인 경우니까요. 자, 이 경우 그냥 임의로 이제 4옴보다 작은 값을 저항값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옴으로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언더댐핑 케이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설정한 값입니다. 자, 이 값을 대입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자, 특성 방정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자, 이것을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게 되면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j 곱하기 8분의 루트 25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시그마 값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부와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k1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다시 쓰겠습니다. k1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의 자, 근해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제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고유응답의 근해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고유응답의
근의 형태가 지금 이와 같이 나오게 된 이유는 자, 시그마 값과 실수부와 허수부가 지금 각각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8분의 루트 255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고유 응답이 그냥 완전 응답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지금 강제 함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자, 강제 응답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이제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초기 조건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자, dt분의 dit라고 하는 값을 이제 다시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것입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 i의,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식과 같이 표현되게 되고, 자, 여기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1이 돼야 되고요. 자, 그냥 it 값에, 자, 이 식에, 여기 있는 이 식에 0을 대입한 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그것은 이제 k1 equal 0으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k1 값과 k2 값을 구하면, 자, 이와 같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it라고 하는 값이, 자, 이와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it 값을 구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kvl을 이용해서 vct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아래에 쓰여진 이와 같은 물론 이제 뭐 식의 형태는 복잡하지만 앞에서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언더댐핑 케이스, 그 다음에 오버댐핑, 그리고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자,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었지만, 자, 오버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지금 언더댐핑 케이스 같이 이렇게 이제 값이 많이 출렁임을 갖는 경우를 좀 불안정한 상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했으면 하는 값은 여기 1V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자, 이 값에 비교적 천천히 다가가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오버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약간의 출렁임은 있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값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가가는 것을 자, 지금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언더댐핑 케이스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굉장히 심한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안정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빠르게 어떤 값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지 자, 그 조건에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이제 디자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 이후에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알렉산더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시간 수업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